안녕하세요. 한국벤처경영원의 김승찬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투자 방법 중에서 전환사채와 상환전환 우선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를 할 때 일반적으로는 주식이나 채권 이렇게 금융투자로 나눠줍니다. 우리가 크게 투자를 나누면 금융투자와 실물투자로 나누는데, 금융투자에서는 주식 투자와 채권 투자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실물 투자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투자죠. 물론 그거 말고도 금이나 은이나 이런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죠. 실물들이 최근에 또 구리값이 코로나로 굉장히 또 상승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실물 투자입니다. 인플레냐 아니냐 이제 이거 방어 수단으로 이제 실물 수단이 이용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금융 투자 돈이죠. 돈 갖고 투자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주식이냐 채권이냐 이렇게 나눠줍니다. 뭐 주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형의 투자를 할 때 주식으로 하는데, 기업에 투자할 때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여야 됩니다. 상법상에 보면 5가지 기업 형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회사, 책임회사, 그 주식회사죠. 가장 중요한 게. 근데 이제 유한책임회사라는 게 나왔는데, 주식회사이지만 지분증권 주식으로 이루어져서 나눌 수 있는 거죠. 나눌 수 있어야 투자를 받고 지분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식회사 형태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주식일 때는 주식으로만 해야 되냐? 주식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죠. 채권도 마찬가지로 여러 종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주식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통주냐 우선주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은 그냥 보통주죠. 그렇지만 우선하는 권한이 있어요. 그게 우선주죠. 삼성전자에 투자할 때 삼성전자 우 이렇게 있죠. 그게 우선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으로 투자할 때는 그 회사에 지분을 받는 건데 주주가 되는 거죠. 지분권을 가진 것만큼. 그래서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주식을 가질 때 가장 큰 이익이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하면 매매 차익, 양도 차익을 챙길 수가 있죠. 물론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이익이 나왔을 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금리가 낮아지니까 배당주에 대한 이슈가 있죠. 이런 것처럼 주식에 투자하면 기본적으로 주식 매매 양도 차익이 있는 거고, 두 번째가 배당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익이 있을 때 배당을 하게 돼 있죠. 자본 충실의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회사가 망했을 때는, 주식은 성장하면 그만큼 이익을 보는 대신에 망했을 때는 이제는 이제 정산을, 결산, 해산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파산이나 이런 걸 당하면 해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자녀 재산 분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권자 먼저 주고, 주식 중에서도 우선주를 먼저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주. 그렇기 때문에 보통주가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함과 동시에 가장 수익을 볼 수가 있죠. 나눠서 주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채권 하면 원금이죠. 원금 플러스해서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채권을 투자하면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자는 이제 금리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또 월마다 받을 수도 있고, 분기마다 받을 수도 있고, 연마다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만기에 일시 받을 수도 있고, 물론 상환 방법도 달리할 수도 있죠. 원리금을 같이 일부씩 상환한다든가 만기에 받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받는 방식이고, 또 종류를 뭐냐면 국채가 있어요. 그 국가에서 발행한 거죠. 공채도 있어요. 지방채나 그 공채를 공채라고 그러죠. 그거 외에 공채 반대는 사채라고 합니다. 사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그 사채 시장 이런 건 아니고, 그것도 물론 사채에 포함되지만 고리에 일할 때는 그런 잘못된 개념도 있는데, 그것도 사채라고 하지만 우리가 공채에 대비한 개념을 사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에서 회사채 이런 것도 전부 다 회사채잖아요. 사채입니다. 근데 이제 사채 같은 경우도 대기업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낮을 거고, 심지어 국채 같은 경우도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이자가 더 낮죠. 그리고 이런 개발도상국은 국채라도 이자가 높고, 이런 그 성장성이나 위험도를 보고 다 평가되는 경우입니다. 그 당연히 이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는 이자도 높고 그만큼 위험이 높기 때문이죠. 더 낮은 기업일수록 당연히 이자가 더 높겠죠. 심지어 스타트업이나 굉장히 위험한 업종은 아무리 위험해도
채권 발행하더라도 아예 그걸 사채를 사지 않겠죠. 아예 투자를 하지 않겠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거는 주식을 투자했을 때는 양도 차익과 아까 말씀드린 배당, 이익이 있을 동안에 배당을 받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고, 채권을 투자했을 때는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자에 대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이자를 달라,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을 투자했는데 배당을 받았다, 이것도 안 맞는 말입니다. 만약에 주식을 투자했는데 이자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채권을 투자했는데 배당을 받았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어를 잘못 쓰고 있다면 그분은 전문가가 아니거나 잘 못하고 있거나 심지어 사기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일 때는 정확히 이익이 났을 때 배당, 채권을 투자했을 때는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개념을 정확히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식을 투자하면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성장을 하게 되면 성장에 대한 양도 차익, 그 다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거꾸로 망해버리면 당연히 이익이었기 때문에 배당도 못 받고 양도 차익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망했으니까 다 날라갔죠. 물론 남은 재산에서 자녀재산 마지막에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조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망한 기업이 자녀재산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위험이 그만큼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주식 투자할 때는 가능한 한 안정되게 가려면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또 이제 자기가 잘하는 분야 같은 경우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의 투자 성향 따라서 하는 거고,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은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꾸로 일이 벌어집니다. 채권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이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2배, 3배, 심지어 10배, 뭐 100배 한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뭐예요? 원금과 이자밖에 못 받습니다. 이자 아무리 많이 해봤자 연 뭐 3%에서 5%, 7%, 8%, 10%? 이자 제한법이 심지어 있죠. 그래서 뭐 보통 12% 이상을 넘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거의 일반적으로. 아무리 사채 시장 가더라도 뭐 12%에서 20%? 아무리 많이 해도 24%. 이까지 형성돼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100배를 가는 경우도 생겨요. 3년, 5년 만에. 물론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죠. 그럼 채권 갖고 있는 사람은 내 돈을 갖고 저렇게 버려들였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 받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거꾸로 주식 가지는 사람은 내 돈이 다 날라갔어? 이런 경우가 거꾸로 생기죠. 이게 투자를 했을 때 그 성장성이나 망할 확률, 이걸 보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투자의 감각이나 운도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중간 입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메자닌이라 그래요. 메자닌. 예, 주로 뭐냐면 이제 이탈리아죠. 메자닌이 1층과 2층 사이에 그 테라스를 메자닌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말로.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이런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가방, 서류철 이거거든요. 이것도 분산하게끔 가방 안에 뭐냐면 이 서류 가방 뭐냐면 다 이게 분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포트폴리오. 이것도 이탈리아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메자닌 펀드, 이 메자닌이라는 것도 투자 방식도 주식과 채권의 융합형, 컨버전스죠. 이래서 이제 메자닌 펀드, 메자닌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거기에 속하는 게 이제 주식 플러스 채권, 채권 플러스 주식. 그래서 이제 채권을 기반으로 해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을 투자했는데 이자 말고는 다른 걸 받을 게 없네? 기업이 엄청나게 성장하는데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환 사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채권이야. 사채니까 채권이죠. 회사채 뭐 이런 채권인데 주식 전환권을 주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보통주 전환권을 줍니다. 근데 우선주 전환권을 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채권인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업이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그때는 주식으로 바꿔주세요. 해서 그 주식이 회사의 성장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왜 그러면 채권으로 하는데 전환 사출했을 때 기업은 불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업도 유리합니다. 일반 채권보다 전환 사출했을 때는 이자를 깎아줍니다. 이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덜 되죠. 그리고 만약에 성장을 해서 주식으로 전환하면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안 갚아도 되기 때문에 채무가 아예 없어요. 부채가 줄어드는 거고, 또 하나는 이자율도 처음부터 부담이 적은 걸 받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채가 나온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전환사채는 원래 채권이에요. 당연하죠. 신주 인수권부 사채도 원래 채권이에요. 근데 이거는 주식으로 전환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주식으로 전환했어요. 그럼 채권은 없어야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자를 안 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지만 주식으로 전환한 순간에 채권은 없어져 버려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근데 신주 인수권부 사채, 부가 붙은 걸로 조건부잖아요. 그 때문에 사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채권 없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이자 계속 받을 수 있죠. 근데 신주 인수권, 새로운 주식이죠. 이걸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없냐. 그래서 만약에 기업이 성장해요. 그럼 신주를 발행해 주세요. 그래서 원래 정해진 가격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회사가 그만해. 그러면 채권만 받는 거예요. 그 채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신준수권 사채는 전환하면 채권을 없애버리고 둘 중에 하나만 가진다고. 근데 신준수권부 사채는 채권은 그대로 있는 거고 신주를 받을 거냐 말 거냐 그것만 있는 거예요. 신주를. 두 개 다 존재할 수도 있죠. 채권도 받고 주식도 받으면. 물론 이 채권 가격으로 결국은 이 주식을 신주를 사게 되면 똑같은 기능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기본 개념이 틀린 거죠. 이게 이제 전환사채라는 개념이고, 더불어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주의해야 될 게 지금은 채권인데 주식 전환권을 줬죠. 거꾸로인 경우도 있어요. 주식인데 채권 기능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건데 특히 이제 상환 우선주죠. 상환 권한이 있다는 거는 채권의 기능입니다. 갚아주세요잖아요. 원금을 갚아주세요. 상환해주세요. 돌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상환, 주식인데 상환이 들어갔다. 이거는 채권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상환권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전환권도 붙입니다. 이게 우선주죠. 우선주니까 상환은 원금 상환해주세요. 전환은 보통주로 바꿔주세요. 우선주니까. 그래서 상환, 전환, 우선주인데 이걸 거꾸로 사용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뭐 상환, 전환, 우선주랑 전환, 상환, 우선주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환, 전환, 우선주 하지만 전환, 상환, 우선주 이래서 똑같습니다. 이걸 영어로 약자로 할 때는 RCPS라고 그래요. 그리고 전환 사채는 컨버터블 본드 해갖고 CB라고 해요. CB. 그래서 CB라고 하면 전환 사채구나. RCPS는 그 상환, 전환, 우선주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받을 때는 RCPS인 상환, 전환, 우선주로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자, 딱 투자를 했는데 생각보다 기업이 많이 성장 못해요. 그러면 상환해 주세요. 이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기업이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요. 이제 상환, 전환, 우수익도 주식이기 때문에 배당을 설정을 합니다. 뭐 5%니 7%니 8%니 이렇게 해서 그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전환사채하고 상환전환 우선주하고 차이가 뭔데? 똑같은 거 아니야? 원금 돌려주세요. 채권 기능 다 있고 보통기로 바꿔주세요. 전환 기능 다 있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 이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보면 기본 개념에 충실하잖아요. 그죠? 주식이나 채권이냐 이 기본 기능에 충실한 거예요. 전환사채는 주식 전환하기 전에는 현재는 어쨌든 채권이에요. 상환전환 우선주는 주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환사채는 원금을 돌려주세요 하는 그 기본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주식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인 거고 전환할 수 있는. 상환전환 우선주는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 기본적으로 뭐라 했어요? 매매 차익, 양도 차익이나 그 다음에 배당을 받는다 했는데 그 전제가 있었죠. 배당은 자본 충실의 원칙에 의해서 무조건 이익이 있어야 돼요. 이익. 아니면 이익 충당금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 없이 그냥 갖고 가면 자본금이 깨지기 때문에 기본 회사라는 특정 이런 영리 법인 목적에 막 적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환전환 우선주에서는 상환권한 채권 권한이 있지만 이익이 없으면 상환해 주세요. 청구해도 못 갚아요. 그래서 이익이나 이익 배당금이 충당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기업 가치를 딱 매기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전환사채가 더 안정되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높게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환전환 우선주는 전환사채보다는 쌀 수밖에 없죠. 왜? 그만큼 위험하니까. 싸게 사야지 이익을 많이 남기잖아요. 왜? 아까 말한 대로 이익이 없으면 상환해달라고 말을 못해요. 원금 돌려주세요 말 못해요. 그 범위밖에 못 받아요. 그게 더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싸고 만약에 오르면 이익을 많이 봐야 돼요. 신주인수급부 사채는 오히려 전환사채보다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전환사채는 전환해버리면 이자도 못 바꾸고 지금 주식으로 완전 전환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신준수급부 사채는 그냥 그대로 채권은 남아있고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니까 일반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전환사채보다는 신준수급부 사채가 좀 더 비쌉니다. 더 안정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딱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안정성과 위험과 수익은 비례한다. 그래서 저위험, 저수익, 중위험, 중수익, 저위험, 고위험, 고수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에 비례해서 수익이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 특히 국채 채권 중에서 이건 완전히 초저위험 저수익이죠. 일반적으로 채권은 저위험 저수익. 그 다음에 이제 전환 신준수권부사채, 그 다음에 전환사채, 그 다음에 경계가에서 주식으로 쫙 있고 주식으로 딱 올라가면 상환전환 우선주가 있겠죠. 그나마 주식 중에는 좀 안정된 편이니까 주식 중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나가겠죠. 물론 이제 기업의 순서도 있지만 제일 마지막에가 우선주 다음에 보통주. 보통주는 그냥 말 그대로 날짜 생짜죠. 그렇기 때문에 유흥과 수익을 그대로 다 온몸으로 다 부딪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저희가 투자를 할 때는 포트폴리오에서 3종목 이상, 3기업 이상 분산 투자도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통주로 투자한 경우는 거의 없고 전환사채나 상환전환 우선주로 투자하는데 왜? 소득공제 기간이 3년이에요. 그리고 기업이 이제 3년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걸로 저희가 투자되거든요. 그러면 채권 만기는 3년, 그 다음에 상환전환 우선주에서 상환 권한인 것도 3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때 이 요건이 맞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기업에 만약에 이 기업이 너무 그 성장성도 있지만 상환 능력, 이익도 많이 남긴 회사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전환사채와 상환전환 우선주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확실히 이익을 본다는 보장이 있고 꾸준히 이익을 보는 회사 같으면 그런 경우는 좀 더 낮은 가치인 상환전환 우선주로 오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투자 들어갈 때는 초반에는 아무래도 전환사채 위주로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전환사채는 제가 뭐라 했어요?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하는 부채가 있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하겠어요? 불리하겠어요? 불리하죠. 부채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럼 기업이 불리해요. 저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성을 확보할지 모르지만 거꾸로 기업 입장에서는 거꾸로 돌려줄 의무를 확실히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은 불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올라가요. 그러면 저희가 투자한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투자를 해주는데 전환사채는 기업을 불편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들어갈 때 전환사채 절반, 상환전환 우선주 절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채도 올라갈 수 있지만 그걸 거꾸로 자본을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래서 상환전환 우선주를 절반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뭐 약간 병주고 약주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뭐 불리하지도 않고 안정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불리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저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전환사채보다는 상환전환 우선주가 더 싸고 유리한 조건으로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초반에는 저희가 연초에는 주로 전환사채가 많고 그 후반으로 갈수록 상환전환 우선주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4, 4분기에 출자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기업 가치란 건 뭡니까? 기업 가치잖아요. 성장성이나 현재 자산 가치 이런 걸 다 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투자를 많이 받으면 기업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 투자 받은 돈도 늘어났죠. 그것 갖고 할 일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만큼 투자가 늘어난 만큼 기업 가치도 오히려 더 플러스 알파 이상 더 늘어납니다. 그걸 유념하시고 가급적이면 내가 좀 더 안정되게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상반기 이전에 한 게 나왔고 나는 그냥 소득공제만 해서 하면 좋다. 그러면 이제 3, 4분기 정도에 이제 전환사채 위주로 들어간 게 낫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본인이 안정성 위주로 뭐 소득공제 위주고 기업은 망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전환사채 위주로 하는 게 낫고 난 기업의 성장성이나 좀 이게 크게 이익을 보고 싶다. 이건 상환전환 우선주로 한 게 좀 더 나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좀 하고 기업 간 포트폴리오나 투자 방식에 이걸 정확히 하시고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그 기업의 그 상태나 특징을 보고 그 기업이 성장성을 바탕으로 하냐 이익을 바탕으로 하냐 안정성을 바탕으로 하냐 이걸 판단하시면 여러분에게 적합한 기업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해두고 끝내겠습니다. 전환사채는 채권이고 채권이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주식으로 전환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환전환 우선주는 우선주, 주식이죠. 주식입니다. 근데 상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채권으로서 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주식 특식상 이익이 있거나 이익 충당금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고 전환권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상환전환 우선주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전환사채와 상환전환 우선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